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내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됩니다. 이번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1차 때 남북이 대립했던 한미 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 문제가 2차 때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바로 혹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녁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는 4월에 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우리나라 방문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한미 양국 정상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교육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러시아로 귀환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받은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스마트폰 라디오 앱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으로 가보죠. 많은 분들이 지금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지역의 최대 공안 사건이죠. 이른바 불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뒤늦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불임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시 피해 당사자들이 오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산지법은요, 불임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던 최준영 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분들이 고초를 당했을 당시가 아마 20대였을 텐데요. 벌써 50대, 60대가 되셨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서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등에 대해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네, 80년대니까. 네. 네. 자, 이게 또 다른 사건이죠. 1990년대 이른바 대서
특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징역형을 살았던 강기훈 씨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요. 오늘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1년 5월이었습니다. 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 씨가 당시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요. 김 씨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 이런 감정 결과를 내놨고요. 검찰은 자살을 부추긴 배후 조종자로 강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당시 확산되고 있던 학생 운동에 대해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논평 하나를 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으로 가보죠. 남북이 내일 다시 만나나 보죠? 그렇습니다. 남북이 내일 오전 10시에요. 2차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요. 몇 시간 전에 밝혔는데요. 북한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해 옴에 따라서 우리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오늘 오후에 밝혔습니다. 어제 고위급 접촉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는데요. 어쨌든 만남을 이어간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한 고위급 회담 내용만 봐서는 또 이산가족 상봉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요. 그 이산가족 상봉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봉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5일로 예정돼 있고요.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후반부에 이틀이 겹치게 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은 일단 20일부터는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24일과 25일 양일에는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오늘 국회 출석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은요. 남북이 이미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서 금주내 선발대를 금강산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북한의 키 리졸브 연습 연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또 회담 열자고 한 거 봐서는 뭔가 이 북한 내에 여러 가지 뭔가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이미 도착했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렇군요. 네네. 네. 어제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오늘 케리 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아마 양국 간 할 얘기들이 좀 많아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서울로 향하는 케리 장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핵화를 촉진하고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우리의 동맹 약속을 거듭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케리 장관의 14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이 밀접하게 동조하는 입장을 유지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 중국 정부를 향해서요. 한미 간 공조를 과시할 거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케리 장관은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현수 선수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요. 러시아에 귀한 우리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와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체육계만의 이런 부조리가 있겠습니까? 네. 다른 분야도 곳곳이 있지 않나 그렇죠. 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신요금을 정부가 이렇게 인가해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요.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서 주목됩니다. 요즘 요금 인가제는요. 사실상 정부가 요금을 통제해온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1위 통신사로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묵도옥 나들목부터 하원골 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분기점부터 국민리 램프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을 구리 쪽 이동하는데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최근 새정치 구상을 발표했죠. 새정치의 3대 가치로는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략적인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당초 새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그렇게 발표하지 못해서 또 여전히 모호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 구상은 무엇인지 새정치 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 대변인?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 추진위원회 플랜이 발표됐는데 당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제 늘 이야기됐던 이 정치 혁신 또 새정치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예.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이 좀 포함됐는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 방향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제시하면서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것이 안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자아실현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일자리를 어떤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저희는 그 근로시간 단축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경제 문제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 불안해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새정치의 3대 가치는 결국 일자리로 연결된다. 이렇게 요약.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셔서 예, 그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창당을 하면서 정강 정책도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계속 밝혀 나갈 건데 이번에는 그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비전에 있어서. 근데 단순히 그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구호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원인과 또 그에 대한 해결책 그런 것을 그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 측 이런 신당 관련해서 이제 많이 지적들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요. 바로 이제 새정치 이제 바로 일자리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뭔가 또 국민이 더 공감할 만한 어떤 선명성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판하시는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저희는 점점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이제 막 만들어지는 정당에서 창당을 하기도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점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방향을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어느 당인지 창당을 할 때는 강령을 정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번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쌍둥이 정당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차별성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야당이고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보고 민주당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의외인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물론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이지만 과연 우리 정치의 문제가 그런 지연 말단적인 데 있는지 저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신당은 우리 정치의 문제가 구조적인 데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정치권의 구조 개혁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의 그 원인 자체를 다루고 보고 있는데 네.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은 의외입니다. 네. 이념 스펙트럼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정치신당의 당의 정체성의 이념 스펙트럼은 어디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과거의 틀이 아닌가.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엇보다도 또 안정된 일자리가 가장 급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폭넓게 그 합리적 진보와 성찰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면서 합리적 개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보수적인 방법이든 진보적인 방법이든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지금 인터뷰 과정의 질문인데요. 9911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대학생입니다. 친구들이랑 정치 이야기하면 저는 꼭 이번에 창당될 신당이 무언가 바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또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물어보더군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금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 새정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가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양당 체제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는 일당 체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후보만 되면 당연히 당선되는 당을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저희가 각 지역에 이렇게 대안으로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다당제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진영 논리로 싸움만 하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현역 의원이 두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예. 독자적인 힘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고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창당을 하는 것도 네. 안철수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정치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세력화를 하고 창당을 하고 네. 저희가 국민들께 이번에 발표한 네. 새정치 플랜 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려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을 후보를 내셔서 또 승리를 거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하여튼 세력화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노웅래 사무총장이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지율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남에서 새정치신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빼니까 새정치신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라면서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도 민주당도 좀 자신 있다는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저희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이미지 때문 혹은 안철수 개인 때문이라고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해서 염증과 실망을 느끼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철수라는 이름을 빼고 새정치신당으로 하니까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네. 사실 그건 저희 정식 당명도 아니고 이제 당명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또 익숙해져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공무원 당명이 이번 주말쯤에 저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같이 협력했던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의 애매모호성도 언급했고 또 호남에서는 경쟁하지만 다른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하는 유연한 연대론을 제시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의 이런 발언은 좀 껄끄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껄끄럽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에서 재작년 총선 이후에 그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야권 연대를 제외하고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제1야당이고 국회의원이 120명이 넘는 거대 정당인데 네. 제대로 혁신을 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네. 인식을 주셔야 되는데 매번 그 연대 말씀만 하시고 저희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저희는 국회의원 2명밖에 없는 정당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요, 한반도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의 장영석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박사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는요.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문자 주신 6862님은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학연, 지연, 파벌부조리가 비단 안현수 선수 쇼트트랙 뿐이겠습니까? 저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귀화합니다. 체육계는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1149님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빙상연맹 같은 관련 단체들이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게 말이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구하고 싶어. 쿠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련된 지 하루 만에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데요. 대표단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북측 대표로는 원동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그리고 우리 측 대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그대로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뭐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다 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내일 다시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뭔가 좀 잘 될까요? 일단 북측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북쪽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고립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큰 것 같고.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북쪽이 얘기하고 있듯이 경제개발구나 이런 어떤 외자 유치를 위해서 네.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는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한, 그것도 환경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북쪽이 이제 중대 제안 또는 공개 서한에서 특히 밝혔지만 소위 김정은의 특명으로 특별한 명령으로 네. 이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 북쪽으로서는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네. 특명을 관철을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는 실제 그와 같이 그 김정은의 제안이나 명령이 관철됐다는 명분이 필요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명분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이제 그런 어떤 수요 내지는 명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요는 이제 어떤 북쪽의 그런 강한 의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나 목표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 또는 우리가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활용한다는 그 뜻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 또는 뭔가 좀 우리도 줄 건 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협상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협상이라는 게 모든 협상이 다 상대방이 있듯이 남북 간의 대화에서도 쌍방의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서로 간의 입장을 어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그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그 확인된 입장을 바탕으로 뭔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정대로 될까요? 이게 참 전망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북쪽이 뭐 지난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대남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널뛰기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예측이 불가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북쪽이 했던 어떤 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면 어제 예정대로 행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진행을 하되 군사훈련 기간 중에 상봉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 통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북쪽이 이산가족 상봉은 원칙적으로는 진행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진정성도 과시하고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훈련 기간하고 상봉 기간이 겹치는 요 후반부 상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겠지만 훈련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하게 좀 연계시켜서 그 상봉 행사를 뒤로 미루거나 좀 유보시키는 이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 그런 점에서 유동성도 유동적인 측면들로 상당히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때는 좀 일단 우리가 좀 봐주겠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뜻인가요? 우리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일단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뭐 정부가 지금 선뜻 양보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또 그럴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할 어떤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도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협상 과정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넘어서 네.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볼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뒷부분에 후반비 그 훈련하고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예. 이산 상봉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북쪽에서 그러면 불가 입장을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원칙적인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네.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가서는 네. 여전히 좀 뭐 유동적인 측면들이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발생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뭐 조심스럽지만 이런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작은 명분에도 북한에 뭔가 주는 이런 당근도 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 실제로 보면 북쪽이 이제 그 중대 제안부터 해서 얘기를 할 때 비방 중상 중단하고 남쪽의 군사 훈련 중단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장이 얘기할 북쪽이 얘기하는 것은 중단이 아니라 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의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는 명분. 네. 중대 제안에 대해서 남쪽이 호응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북쪽의 핵심적인 요구 내지는 카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분 이런 문제에 북쪽이 굉장히 강하게 집착을 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작든 크든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북쪽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명분이 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북쪽도 나름대로 입장 변화가 좀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우리 정부는 원칙적인 걸 얘기를 하지만 또 실제 들어갔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7시부터 회담이 있는데 윤병세 장관과요.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좀 논의가 될까요? 북핵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한미간엔 충분히 네. 그와 같은 뭐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우리 쪽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 쪽이 또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뭐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핵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또 군사훈련 문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논의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또 미국 쪽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나름대로 일치된 입장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북한을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 이런 협상을 하게 하는데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북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 뭐 또를 필두로 해서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큰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케리 장관이 오시는 것부터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시는 것까지 나름대로 전반적인 일정들을 고려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네. 북쪽이 꼭 미국만 쳐다보고 뭐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남북관계 개선 그 자체로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수요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네. 실리와 명분을 얻고 네. 나아가서는 이걸 좀 대외관계 전반의 어떤 개선의 그 계기 발판으로 좀 활용하려는 뭐 그런 생각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영석 교수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데 우리나라도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일본 등 3개국만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한일 사이가 과거사 문제로 긴장이 흐르자 계획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 일정에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넣은 반면에 중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아태 외교 전략이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열리게 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장관급 회담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미주 연구부장이신 김현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오늘 확정됐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했는데 원래는 일정이 없다가 성사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먼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순방에 있어서 이제 우선시됐던 국가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네. 이 국가들은 이제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회의 참석을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면서 방문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가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일본이 또 오바마 대통령을 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가 됐었죠. 그랬는데 이제 당시 지금 현재 이제 한일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하는 경우에 한국을 뺀다면 이것이 또 그 과거사 행보, 우경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그러한 네네.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를 방문하게 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졌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예. 한국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동맹국을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미동맹보다는 지역적 운영이 목적인 미일 동맹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이제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만 방문하게 된 것을 한국이 한국 방문까지 이뤄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외교 성과로 보여집니다. 네. 통상 북한 문제 이야기할 때 한중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건너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케리 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이번 케리 국무장관의 방문에 이제 중국까지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방문이 케리 장관에 의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이행이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것은 4월 순방의 그 전체적인 특성을 보시면 네. 그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라는 즉 아시아 국가들을 상당히 통시적으로 방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어떤 중시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4월 방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그 중심은 역시 이 지역의 동맹국들을 통한 지역 질서 유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동맹국들을 위주로 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그러한 정책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은 혹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충돌 또는 갈등이 커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중 정책이 네.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그 관료들 입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 견제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미국의 이제 아시아 정책을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 견제보다는
중국과 같이 이제 동시에 어느 정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미국 중심 체제에 중국을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작년 네. 하반기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된 상황에서도 보더라도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가서 밀동맹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상당히 당시에 일본이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좀 추진하자. 이것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큰 잡음을 내지 않고 성과 방문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북한 문제 그리고 네. 한일 관계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역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최근에 숙청된 장성택 숙청과 관련돼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이제 북한 정보국에서 이제 분석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김정은의 정권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성택 숙청의 후폭풍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북한의 어떤 내부 정세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에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역시 한일 관계죠. 그렇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을 했지만 실제 이것이 추진되는 정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물론 이제 꾸준하게 미국의 어떤 군사 전력이 계속해서 아시아에 배치는 되고는 있지만 경제 문제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 오바마 케어로 인한 어떤 수세에 몰린다든지 또 외교 정책을 보더라도 중동 정책이 아무래도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이고 그렇군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3자 동맹이라는 것이 삼각동맹, 삼각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죠. 네, 북한이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진행에는 동의하지만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면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 오바마 대통령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북한의 대북 정책이 틀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핵,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핵을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제재를 가하느냐. 이것이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의 초점이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도 같이 제재를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국가의 이익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금 입장일 거고 그것을 공조하는 것이 아마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짧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이 장관급 회담이 한미 간에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북한 문제일 겁니다. 미넨 안보대화에서 케리 장관이 한 말 중에 중국과 함께 북한 통일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이것은 중국 얘기를 잠깐 곁들이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변해서 이제는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케리 장관이 한국을 왔을 때 역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제 또 통일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초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장이신 김현욱 박사였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저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있는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산나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